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후성, 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군들 화요일에는 과연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장에 공략해야 될 종목, 그 종목은 심야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의 흐름 결코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미국장이 원체 많이 올랐고요. 2016년부터 해서 미국 다우지수는 100%, 또 S&P 500 지수는 120, 130%,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뭐 200% 가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 올라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닥스라든가 독일의 닥스, 또 일본 니케이 이런 쪽이 이제 40에서 60% 움직임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가 60% 이상 움직였어요. 2016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약한 쪽의 흐름이 아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임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죠. 자,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흐름인데 사실상 시가총액 극대형주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있고요. 기아의 시가총액이 33조 3천억입니다. 요 바로 밑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 30조 원 수준에서의 흐름과 또 20조 원대 놓여져 있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이쪽의 흐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조 4천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뭐 급등이 나와서 요 정도 수준이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더 굉장히 커 보이고 부럽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요 순위 부분들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는 자주 바뀌어요.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VVIP 방이 있고요. 그리고 VIP 직장인 방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오픈을 해드린 스페셜 교육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이나 VIP 방에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옮겨오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과금이 좀 크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도로 이쪽에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그래도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고, 또 장중에 실시간 전달이 아니다 할지라도 녹화 방송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처가 원활해지죠. 근데 한번 녹화한 것을 나중에 전달을 받아서 듣고 보시게 되거나, 아니면 실시간이 아닌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히다 보면은 주력 종목은 그나마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주력 종목. 근데 이제 수익 종목 이런 쪽의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도 설명을 드렸어요. 장중에. 저도 이제 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어찌됐건 장중에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 번 더 잡아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VVIP 포트폴리오 전략인 거고, VIP 또 스페셜 교육방의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 노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다 오픈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전체 주력주의 비중, 그 다음에 수익 종목군들이 뭐 예를 든다면 얼마나 부러워요. LNF,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또 이왕이면 윤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주가 폭등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 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강하게 8월 10일 또 8월 17일 문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지만은 그때 기준의 현금 비중이 또 없으신 경우에는 망설이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사실상. 주가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예를 든다면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는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이왕이면은 HMM도 결국 이제 5만 원에서 좀 마지막 기준에서 지금 뭐 4만 원이 이탈돼 있는 상황이니까 버거운 흐름이 되긴 합니다만 11,000원대부터죠. 그 전에 뭐 5,000원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올 1월 달에 11,000원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이 단행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중간 자락에서 이제 잘 편입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도 주력주에 이제 기준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도저히 현금 여력이 없다. 현금 여력이 없는데 이제 주력주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100% 주력주를 다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비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선택의 폭에 변동의 폭에 이런 부분들은 내일 또 녹화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분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달라고 올려주셨는데 하여간에 내일 녹화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VIP방에 계신 두 분께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 1월 가입을 하셔서 주력주가 IT, 자동차, LG화학이다 보니 만약에 1월에 가입하셔서 1월에 비중을 다 채우신 거라면 또 12월에 채우셨으면 1월보다는 좀 나을 수 있죠.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주력주에서는 다 손실이란 말이에요. 주력주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 종목에서 잘 또 대처가 됐으면 좋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상반기 내내 HMM의 기준점을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뭐 SFA 반도체라든가 변동성 있는 종목의 단기 또 수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손실 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황을 저도 이제 더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력주 기준이시라면은 상관없어요. 주력주 기준이시라면은 어차피 이제 10월 다시 이제 어닝 시즌 접어들었을 때 지금까지 눌려있던 범위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만 부각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만 부각돼서 움직인 또 삼성 SDI하고 뭐 LG화학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쪽도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좀 높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LG화학은 그나마도 화학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마지막 자락에 이제 기준점 잡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면 이제 주도 업종군에서는 부담이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변동이 확대되게 되면 이제 다시 당연히 이제 수익 기조로 잡아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기준에 만약에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있으시면 이제 들여다보고 정리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으면 정리를 잡아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 잡아드릴 때 우리는 이제 방안에 가지고 가는 주력주 이외에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업종 대표주 기준 뭐 아시다시피 노출되어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HMM, SM 또 두산 피어스로 오늘 움직였죠. 뭐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실적 혹은 누적 수급을 보면서 현금 여력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백화점식으로 다 갖고 계신 거 그건 반대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5에서 70%를 주력 비중을 들였어요. 뭐 IT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IT는 이제 최소 55% 절반 이상은 IT를 채우시는 게 옳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 1, 2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그 묶음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 뭐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LG화학. 그걸 세 가지 업종을 다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세 가지 분산해서. 아니면 나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업종만 가지고 갈까 뭐 이런 기준. 그래서 주력 업종 빼고 나면 현금 비중 1, 20%. 그리고 뭐 수익 그렇게 되면 10에서 30%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막 찢어서 가지고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오늘 기준에 뭐 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여기는 이제 사실상 투자 경고로 못 들어가고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게 됐을 때 저도 그래요. 야 이거 그냥 다 팔아서 얘 그냥 집중해서 들어갈까? 뭐 있어 한 번에 좀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것만 아니면 된다. 주력주 잡아놓고 그리고 요 종목 돈들은
말 그대로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전체 뭐 SF, 삼성 엔지니어링, 뭐 HMM 전부 다 해서 그걸 다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종목군 한두 개를 잡아놓고 계신다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설명 쭉 듣다 보니 삼성 엔지니어링이 10% 가까이 매집이 돼 있어? 근데 이번에 중국의 헝다그룹 때문에 금요일날 충격을 세게 받았어? 이 가격 메리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변동성이 얘네들처럼 확장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매매가 좋은데 왜? 그걸 왜 갖고 가?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오는데. 그럼 걔는 일단 자르고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 얘 실패가 되더라도 난 요거는 요렇게 따로 매매할 거야. 그거는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다 팔고 얘만 하세요. 이렇게 못 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또 녹화를 할 때 또 해드릴 건데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 왜냐면 내일 오후장에 좀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숨이 차지면 많이 차.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이제 무료 고객이신 분들도 회원이신 분들도 방금 드린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들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 종목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돼. 싹 정리해야 돼요. 싹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는 주도 업종 군 두세 종목, 세네 종목 딱 그건 잡아두시는 거예요. 이슈 불거져서 움직이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딱 잡아두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난 매매가 좋으면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움직이는 거지. 뭐 좋아요 하고 그냥 그렇게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 되게 많아요. 아름아름 올라가는 종목. 뭐 아프리카 TV도 계속 이렇게 가. 또 SKC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가죠. 응? 또 효성그룹주들도 오늘 이제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은 효성 첨단소재 같은 거. 거래대금이 뭐 아주 원활하게 터지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범위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뭐 이렇게 가. 근데 다 이렇게 가느냐? 아니라니까. 응? 오늘 뭐 후성이 또 움직여줘서 그렇지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이러고 있어. 응? 무슨 얘기냐면은 펀더멘탈이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경우 시가총액 1조를 넘더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더 확인해야 되는 경우 또 움직였는데 오늘 후성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공시 나온 거 있어요? 없죠. 보도 자료잖아. 증권사 의견 나오는 것만 해도 뭐 고맙죠. 그래서 전망치가 명확해지거나 뭐 수주 공시가 나온다거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수주 공시 나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주가에는 반영돼 있다 사실은. 주가에는 반영돼 있어요. 응? 규모는 크지만 또 성장성은 크지만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좀 집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펜노조는 오늘 들어갔어요. 그것도 개장 전에 증권사 두 군데 증권사에서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강보합에 출발해서 움직임이었다면 그럼 개장 초에 봤으면 되는데 움직이고 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들여다본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까지 확인해 가면서.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엊그저께 금요일 날 대주 전자재료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잘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의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점, 스윙, 그나마 1조 이상짜리의 이슈가 있고 또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오늘 당장의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이런 기준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묶였어요. 묶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들어갔는데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으세요. 응? 현금 여력이 있으셔. 막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비중을 실은 게 아니라 뭐 최대폭 가져가면 10%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으면 요 기준에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두산 퓨어셀이다. 그러면 가져가더라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지금 뭐 수급 범위, 평균 단가 수준, 또 성장성 기준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냐 안 된다. 손절하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큰 수익을 냈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또 HLB 최근에 8월 달에 수익 냈으면 뭐 최근에 거래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과감히 정리. 그렇게 해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뭐 두산 퓨어셀도 현금 여력이 없으면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잘라내야죠. 오늘 뭐 수급이 좋았다 할지라도 내일 거래가 없어.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헝다에 뭐 다 필요 없이 고점 대비 미끄러졌잖아요. 급격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내 현금 여력이 없고 다른 쪽에 공략을 해야 돼. 일진 머티리얼즈 부러워.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정리해야죠. 주력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배워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일일이 자 일진 머티리얼즈 사기 위해서 지금 두산 튀었어요. 싹 다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싹 다 정리하고 일로 갑시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싹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100%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라이브 방송의 접속 인원이요. 라이브 방송, VVIP 라이브 방송의 접속 인원이 최근에 이제 한 30%가 채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뭐 외부에 볼일 보시거나 뭐 골프 치러 가시거나 뭐 직장 다니시거나 V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삼성 엔지니어링 왜요? 왜 팔아요? 그 좋다면서 실적도 좋고 좋은데 왜?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갈. 난 직장 다니까 이거 못해요. 응? 오늘 난 이런 변동성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할 때에 또 포트폴리오 기준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 다 설명해드리죠. 지금 누적 수급 범위가 어떻게 돼 있고, 매집은 어떻게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 있고. 물론 그것 대비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 평균 단가도 좋고 또 업황도 좋고 다 좋은데 지지부진해지거나 그게 이제 소형주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하나솔루션, 그때 하나케미칼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서울반도체, 시가총액 1조 딱 넘긴 서울반도체. 수급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결국은 2017년 말 또 2018년 시장 조정받을 때 수급 어마어마했는데 다 깨져 내려갔어요. 다 깨져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DB하이텍의 매집이 12%, 13%까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가 6만 1,000원대, 6만 1,500원. 근데 지금 손바뀜 매도 나오고 한 9%, 8%, 9%로 매집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집 평균 단가는 뭐 6만 1,000원대 수준이죠. 굉장히 힘들죠. 매집 단가보다 눌려져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에서 말 그대로 DB하이텍의 이제 그 실적 성장 범위, 윤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본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DB하이텍의 역할, 또 점유율은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뭐 실적 개선폭, 또 누적 수급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럼 굳이 지금 5만 6천 원, 5만 7천 원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여기서 잘라낼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IT 대형주들 반도체 쪽 같이 놓고 보면서 뭐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난 매매가 원활해. 후성도 볼 수 있고 아만티도 볼 수 있고 LNF도 볼 수 있고 일진 머티리얼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만티 오늘 순식간에 1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한 40만 주대 매도해서 50만 주대 매수로 확 들어왔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들어왔다가 그러면 거꾸로 100만 주 때리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쇼박스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버킷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이틀 연속 상한가에 왜 내가 하필 오늘 사니까 빠지는 거야? 왜? 내가 사니까 빠지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66만 6천 원부터 잘 들어가잖아. 들어갔는데 왜 하필 내가 금요일 날 사고 오늘 사니까 폭락 오냐 이거야. 그 대형주도 그런 변동성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다가 그 큰 12조짜리가 11거래일 만에 따블이 나는데 왜 내가 사면 고점이냐 이거야. 결론적으로는 차근차근하게 대처를 하자. 그래서 결론은 주도주는 어지간해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들지 않는다. 근데 주도주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내가 매매를 못해. 그거는 어떻게 해? 그럼 주도주에서 일부는 정리해야지. 그럼 포트폴리오 주시면은 뭐 99%가 막 채워져서 98%가 많이 주도주에. 그럼 요건 좀 정리합시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뭐 거의 주식으로 다 채워져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매매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라는 기준이 잡히겠죠. 매매를 안 하시는 기준이라면은 억지로 막 가져가려는 종목군들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다 잘라내는 거죠. 응? 우리가 매매사인 나갔더라도 셀트리온 매매사인 나갔더라도 손절해야지.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변동성 있는 종목을 그러면 일부 작은 가지고 아니다 난 성향이 그냥 이거 좀 천천히 볼래. 뭐 아까 말씀드린 DBI 때. SM 고점 대비 너무 밀렸어요. 한 15% 밀렸어요. 최고가 대비. 최고가에 산 건 아니잖아. 그죠? 밑에 산 물량도 우리가 있고. 근데 일단은 SM도 지금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눌려 있지만 어지간하면 가지고 갑시다. 현금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하시면 모를까. 근데 보니까 현금도 없고 매매도 못 하고 매매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일단 그러면 거래 터지기 전까지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딴 데서 매매를 하시다가 그러면 그때 거래 터지면 그때 다시 보죠. 여러 전략을 다시금 잡아드릴게요. 다시금 잡아서 녹화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뭐 이런 거 가끔씩 스윙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의 문자 사인 거의 안 나가죠. 거의 안 나왔어요. 문자 사인 뭐 일부 나갔고 안 나갔어. 그리고 이제 이쪽도 에코프로 HN 때문에 이제 같이 들여다봤고 그 이전에 에코프로는 2017년 또 2020년, 2021년 상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번에 에코프로 BN을 봤다가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다시 에코프로로 넘겨오고 한 복잡해요. 우리도 셈법이. 어찌됐건 요 흐름 그다음에 대부실서즈도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이 나가질 못했어요.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였기 때문에 13일 날이 딱 들어가기 좋은 자리였는데 거래 대금이 일단은 개장 초에는 밋밋했죠. 대주전자재료도 문자까지는 안 나왔어요. 여기도 문자 안 나왔고 문자 나온 건 이제 요거. 그래서 8월 달에는 크게 수익이 됐고 여기도 이제 뭐 문자 나가긴 나갔고 여기도 문자 나갔고 LNF 문자 나갔죠. 여기도 거의 안 나왔을 거고 여기 문자 나갔고 오늘 이제 좀 낭패를 받고 여기도 이제 수익 잘 잡아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또 이런 거는 문자 안 나왔죠. 거의 안 나가 거의 여기도 손절. 수익도 앞부분에 있지만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따라붙은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손절 범위. 위메이드는 뭐 수익 내신 분들은 내셨고 이쪽은 올라가다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돼서 개별 매매 돌려놓은 기준이 됩니다. 소형주들은 여기는 이제 문자 거의 안 나가고 여기는 뭐 1조 미만짜리는 거의 뭐 문자 안 나가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윤정두의 기준에서도 55에서 70%의 비중은 어떻게 드린다? IT, 자동차, LG화학이다. 이게 이제 기본 룰이고 틀이고 이걸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꼭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트 비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기준에 이걸 뭐 적절하게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매매하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아예 이거 무시하시고 넌 매매가 오너란데 왜 해서 그냥 내 자산이 크든 작든 한쪽에 뭐 두세 군데 분산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시장 대처할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기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지금 아까도 이제 낮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 2차 전지에 좀 많아요. 2차 전지.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는 금요일 날 싹 정리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중에 이제 좀 소형주. 1조 전후짜리 하나, 그다음에 아주 소형주 하나. 그리고 의약품 싹 정리했고 셀트리온 하나 남았고. 의약품.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말씀드린 뭐 업종 대표주 대한항공, 뭐 삼성 엔지니어링, HMM 뭐 이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아난티다. 아난티의 경우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보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 보고 프로그램 수급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들여다보고.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잡아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9시 25분에 일진 머티리얼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랬죠? 우리 VVIP 회원님들께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랬어. 이렇게 채팅방에 막 올려주시고 했는데 저는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일진 머티리얼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희한하게.
응? 봤는데도 프로그램 매도였기 때문에 인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은 저는 못 봤어. 그러다가 이해 선생님께서 11시 17분에 93,000원에 조금 잡았습니다.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뭐 예쁜 공대님이나 문나 선생님이나 또 동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종목군들 이렇게 변동성 나오기 직전에 또 시작할 때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이제 VA 들어가고 다시 눌릴 때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차트 볼 거예요. 이렇게 누를 때 93,000원에 딱 들어가졌어요. 저라면 93,000원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하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이제 왜 들어가셨는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봤더니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에서 좀 매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릴 때 요자락에서 사실은 재편입이 돼야 되는데 이때 거래 터지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확 바뀝니다. 프로그램도. 근데 요자락에서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자락 정도면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둔화되는 추세.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의 소재, 장비 막 순환속으로 계속 돌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이슈가 그러니까 불거져 있던 그런 기준이죠. 어찌됐건 요자락에서 이때 쳐다본 거예요. 이때 가격이 이제 98,000원대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눌려졌을 때 설정해드린 범위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에서 급격히 매수로 전환이 돼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 크게 부담 없이 좀 더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이 들어온 게 2만 주입니다. 근데 이게 20만 주 때까지인가요?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에 한 16만 주, 17만 주인가? 이렇게 수급 하여간 뭐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뭐 99,000원 뭐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창 막판에 만들어주고 시간에선 좀 눌렸죠.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오늘 기준에서 뭐 데브시스터즈 뭐 추가 차익 실현하시고 또 크래프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잘라냈어요. 그때 이제 신규주들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이제 수익 잘 내다가 여러 가지 막 뒤숭숭한 이슈로 막 주가 눌리고 했을 때 50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구도적인 설명만 드리고 차익 실현 못 해드리고 오히려 43만 5천 원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아놨었거든요. 이때부터 또 우리가 편입을 했었고. 근데 그때도 뭐가 쉬었는지 하여간에 기준 지킵시다 해서 45만 원에 정리하고 그게 이제 바닥이 돼서 다시 50만 원. 그러니까 한 10% 등락범위? 오늘 이제 문나 선생님께서 이제 차익 실현 하신 거고요. 그런 기준에 이제 압박님께서 이제 SKC 뭐 두산피어스를 우리가 이제 문자 사인 나간 최대폭 수익 2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의 기준 잡은. 다 살 수는 없잖아. 다 살 수는 없으니 성향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 최대라고 하지만 나는 뭐 한 5%만 살래. 백화점 만들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어. 혹은 나는 가져갈래. 그럼 견디지 뭐. 윤정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들여다보시고 설명해 드렸을 때 이 정도라면. 혹은 그게 이제 어려우셔서 윤정도 쫓아오신 거니까 주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수익 적응하는데 이게 어렵다 하시면 중간중간에 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요?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죠. 현금 여력이 도저히 없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고 그럼 전략 잡아드리니까. 그러니까 SKC는 문자가 아마 안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왜 그러냐면은 추세적으로 쫙 들어오고 수급도 굉장히 들어와요. 근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지들 마음이야. 수급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막 이렇게 밀려 내려와 또. 그 지들 마음에 또 어느 날 수급이 확 들어오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서 2군데서 나왔는데 보고서 나온다고 무조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 나오고 하여간에 오늘은 좀 강도 있게 움직임이 나와준 건데 개장 초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이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쪽 기준에서도. 어찌됐든 압박님께서 잘 대처가 되셨고 그다음 낙스 선생님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를 방 안에서 은근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대주전자 재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질문 주셨을 때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해드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쉽다면 이제 뭐 단기 입형을 보셔도 되고 기준점만 명확히 지키면 된다. 그냥 계속 냅두다가 흘러내리면 안 되겠고 거래 수반되면은 나올 수 있다.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목요일 날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히려 또 급등이 나왔죠.
장대 양봉.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 된 거고요. 그럼 아직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지고 계신 기준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편입의 비중을 설정해 드리진 않았어요. 후성도 그렇고. 신성이 이제 개별 매매, 문나 선생님 개별 매매. 음악 병상 말씀해 주셨을 때 드린 말씀이 일단 공시가 나온 건 아니죠. 보도자료 또 심리. 극전약품도 지금 뭐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개별 매매 기준. 장중에 5% 등락 범위일 때 이제 오픈은 해드렸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오픈을 해놓고 뭐 투자 경고라 이제 뭐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제 예쁜 공대님이 VI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나선님이 그 전에 이제 좀 가지고 계셨던 물량의 기준.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대전약품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굳이 시장 조치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돼 있고 송암 인호 선생님께서는 VIP 회원님은 아니십니다. 일반 회원님이세요. LG화학 우선주 또 LG화학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쪽에서는 오히려 134만 원으로 CS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주가 할인폭을 제시를 했죠. 근데 전혀 뭐 LG화학이 나쁘지 않았고 60만 원이 이탈이 안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게 이제 악재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3시 7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한 번 더 움직일 때 오늘 병원 다녀오시느라고 좀 늦게 접수를 하셨고 예쁜 공주님 9시 14분에 편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하 선생님 93,000원 편입. 예쁜 공주님은 9시 14분이면 좀 더 낮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LG화학 10분 동안 힘내자 하셨는데 LG화학 쪽에 하반기에 좀 4분기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그룹 차원에서 이제 전장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불거뜨리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님도 이제 일반 회원님이신데 후성도 제가 좀 많이 늦게 올려드렸어요. 원래 이제 후성 기준에서 VVIP 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후성하고 SKC, 후성,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죠? 이 종목군들은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단기 수급이 보통 한 6%에서 9%씩 매집이 돼 있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프리미엄이 크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KB금융의 금융지주사 이런 쪽 포스코 이런 쪽 이제 업종 대표주 슬슬 다시 더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린 가운데 후성이 툭 하고 움직였던 거죠. 툭. 뭐 한 3, 4%, 4, 5% 이런 등락해서 5장 들어서 갑자기 푹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도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굉장히 매도 강도가 있었다가 40만 주? 30만 주 때 40만 주? 그거를 프로그램 쪽에 확 잡아 당겼는데 누가 당겼냐면 NH하고 한투. 그렇게 되면서 뭐 53만 주까지 잡아 당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21,250원인가요? 이게 금요일 날 개인에게 7, 80만 주 넘겨지긴 했는데 손바뀜이 많았어요. 손바뀜이. 그리고 그 윗꼬리를 오늘 다 잡아 끌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 오후장 시간이 좀 늦었고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는 우리 그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일 대비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효성 첨단 소재하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후폭풍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많이 빠지고 오늘 좀 반등 좀 줄 줄 알았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론적으로 이제 또 눌려버렸고 개장 초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우리 기존의 종목군들에서 또 눌림폭이 나왔고 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13,300원에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할까 추가 편입을 할까 하다가 추가 편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오히려 매도가 나오고 거래량도 안 실려 있네요 했는데 이것도 살짝 놓쳐버리고 고점을 이래저래 또 몸도 좀 오늘 좀 많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후성을 이걸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만 오픈만 해드렸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전략 범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후성은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제 오픈만 해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제 28,000원 정도, 28,000원 전후에 좀 더 차트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주가 뭐 후행성이다 올라간 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28,000원이면 10% 미만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28,000원 넘기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면서 넘긴 거고
21,250원인가가 아마 52주 고가였을 거예요. 금요일 날 넘겨놨던 그 요 부분도 넘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3,100원까지 이렇게 된 거죠.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이제 후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일도 뭐 그 다음에도 만약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을 한 번씩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들어가는 경우보다도 에코프로비엠이 좋죠. 좋은데 이제 뭐 또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10조 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조 원의 이제 뭐 수주. 근데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냐? 제가 볼 땐 100% 반영이 돼 있죠. 더 이상 돼 있죠. 왜? 3개년도니까 3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년 매출 한 3조 이상을 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발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들 달리 비교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매출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 이렇게 설정이 되죠. 3조 원대면 이제 3조 정도 막연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매출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사실은 좀 많이 높여져 있어요. 물론 성장성이 있으니까 더 뭐 신규 수주가 있을 거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수익을 내고 나면은 좀 차분하게 내 걸로 만들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다.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들으시면 광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광고 아니야.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우리 어마어마한 수익도 아닙니다. 사실 뭐 주도주에서 눌려서 이런 부분까지 다 오픈이 되는 거니까. 괜히 이제 뭐 이상하게 오시면 따블라요 이래 봐야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뭐 뒷부분에 하여간 종목별로 이제 기준점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방송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도 할게요. 내일 기준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이게 연휴 때 살이 더 쪄서 그런지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출석 체크죠. 물도 마시고 상상상 이렇게 해서 상상상 올려주시고 엄지척 좋아요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 종목군들 쭉 설명드리면서 내일 기준거래량 또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든다면 후성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아니 제가 지금 뭐 후성 뭐 문자 사인 내보내서 뭐 수익을 냈다고 했어 아니면 뭐라고 했어 못 잡았다니까. 오히려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보신 분들은 들여다보실 수 있었고 또 녹화해드린 게 있어서 무료 노란톡에 계셨던 분들이 개별 매매를 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자 상상상 엄지척 엄지척 상상상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뭐 이거 우리가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속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녹화 방송 보시면서 누군가가 5,900원인가를 결제를 하셨어. 뭐 그런 기능이 있다면서요. 야 고생한다. 야 맛있는 거 사 먹어. 1,000원. 뭐 이렇게. 그 기능을 넣으라 그래서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 제가 다른 거 한번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다른 거 뭐 저기 뭐 이슈거리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이 엄지척 옆에 보니까 뭐 달러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누르면 막 과금되는 거 있더만.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화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일 방송부터는 올라가 있도록. 그리고 내일 이제 병원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내일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컨디션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범위의 기준, 뭐 LNF라든가 이런 수익 범위의 기준들 24일 날 LNF는 어찌됐건 간에 아쉽더라도 우리가 19만 원의 전략 매도를 문자 사인을 4번 정도 보내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앞전에 이제 매수 사인을 좀 드렸고 아주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못 드린 게 좀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렇게 수익들을 잡아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린 건데 이제 문나 선생님 들어오시고 이제 문나 선생님이 5월 달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5월 달. 그래서 1년 가입하셔서 5월 23일 내년 5월 23일이 이제 만기신데 들어오시고 나서 뭐 제가 해드린 것보다는 이제 문나 선생님께서 직접 난 입금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돈을 넣으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출금을 하신 거더라고요. 연계 계좌에 입금했다. 연계 계좌에.
그렇게 해서 1억을 출금을 하신 거예요. 5월 23일 날 가입을 하셔서 1억을 출금하시고 잔액이 1억 4,300이면은 그럼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에 100%. 근데 이 수익이 소형주가 아니라 대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7월 달 기준에서부터 이제 방안에서 계속 서로 의견 공유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뭐 한 15만 원, 16만 원 기준 될까요? 그러나 아직 이제 7월 말에 18만 원. 그리고 8월 2일 날부터 거래가 2천억 넘깁니다. 8월 2일부터 거래가 2천억 넘긴 거예요. 시가총액 12조짜리인데 거래대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8월 2일부터 해서 8월 17일까지 딱 11거래일, 거래일수로 11거래일. 11거래일 동안에 얼마 오르냐면은 12조짜리가 25조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익 좀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 시스터즈가 이제 지금 9만 원 전후에서부터 19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위메이드, 또 LNF,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좌가 이제 뭐 꿈의 계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주 말고 오늘 단기 개별 매매 수익으로 수익 낸 거 오늘 첫 증권 계좌에서 출금했습니다. 꿈이 돈 있는 백수. 아직 뭐 젊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이 안 되셨으니까 아직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대지전자재료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매매가 조금 이제 빠르신 편이고 아직 젊으시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벤자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LNF라든가 뭐 또 우리 뭐라고 읽어야 돼요? FED, 피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수익들. 또 우리 미소 선생님이 무한수익 선생님이세요. 그죠? VVF명의 무한수익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인사 올라올 때 보면 같이 막 올라오는데 뭐 어찌됐건 너무 많은 종목을 또 쪼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중이 이제 뭐 시가총 1조 미만짜리에서는 제한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23일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 거까지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주린이 달자 선생님도 이제 만기 날짜 바뀌어 있네, 그죠? 내년 8월 그렇게 해서 대부시스터즈, 삼성 엔지니어링 또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뭐 돌릴 수 있을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문자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기구나. 증권카드 한 번 더 보여드리겠다. 증권카드. 맨날 요거 보여드리는 재미로 사는데 요거 요 카드 이게 33년 된 거예요. 34년? 네. 대박이죠. 럭키증권. 근데 윤정도는 이때부터도 다 대형주만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2년인가 그래요. 그 기준만 따져도 30년 이상은 검증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수익률 대회 또 방송 나가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률. 여러분들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좀 당황스럽지 않게 이 수익을 좀 잡아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딱 떠요. 개편돼가지고 이러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이게 이제 프로필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그 밑에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 혹은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오시면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인 문자 이벤트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카톡방에 1개월 체험 기간을 드리고 그리고 문자는 3개월 뭐 합쳐서 4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3개월 기준인데 카톡방 1개월. 카톡방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카톡방의 기준에서는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리죠. 100% 다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종목이 나가면 뭐 10분, 20분짜리 왜 이 종목을 여기서 편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더라도 종목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물론 변동성이 있어서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제 왜 사야 되는지에 판단이 서시죠. 만약에 문자를 받았어. 문자를 받았는데 뭐 후성이야. 28,800원에 문자가 왔는데 나 회의하고 나왔더니 21,000원이야. 21,500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거나 혹은 퇴근하고 한번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톡방은 1개월을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난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카톡방을 좀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문의를 하시면 카톡방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감은 이달 말로 할지 10월 달 교육을 한 번 더 오픈을 할지 지금 건강이 조금 애매해서 교육 부분을 좀 제대로 못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시면은 VOD 2020년도 4월에 녹화해 놓은 9시간짜리 5강이 있어요. 총 45시간짜리 VOD 교재하고 통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15시간짜리 기초교육 강좌. 이건 2015년도에 녹화한 겁니다. 2015년, 2020년.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드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에는 돼 있고 어떤 거에는 안 돼 있으면 안 돼. 여기 보면은 어떤 거에는 대문자 돼 있고 어떤 거에는 소문자 돼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윤정수 되게 싫어해요. 어떤 건 VOD 대문자고 어떤 건 소문자고 일반적으로 VOD 대문자로 쓰지 않나요? 회사인데 그래도 직원이 뭐 한두 명 있는 회사도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 비싼 금액을 과금을 받는데 이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대문자고 저기는 소문자고 프로의식 갖고 대처를 해야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도 뭐 이게 좀 바뀌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니지. 바뀌어 있어야지. 교육 18시간짜리는 뭐예요? VOD. 이번에. 요겁니다. 요거. 8월 기준에 8월 17일부터 25강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시간 이상 기준이 되고 2강 정도를 더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라이브 방송 부분은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USB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아까 VOD 그죠? 몇 시간짜리? 45시간짜리.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어렵나 그렇게? 과금이 더 많이 되고 라이브 방송이고 VVIP면은 더 많이 드리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오시거나 지금 전화해서 좀 문의 주시면 되고요.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고점을 잡기가 어렵다는데 사실상은 고점 잡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맞죠.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9월 13일 날 15만 원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LNF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매매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만 원에 9월 13일 날 또 이제 공식적인 매수 사인이 15만 2,500원, 14만 5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준 잡으니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추가 편입 5% 더 할 거니까 편입되고 나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순절 범위를 잡자. 요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자가 같은 날 나갑니다. 같은 날. 그래서 현재가의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이제 10%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없으신 분들의 기준 신규 편입자는 그 당일날 1시 28분에 또 보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LNF가 24%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의 VI 발동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 일부 했던 부분에 재편입 기준, 2차 편입 기준 그렇게 설정을 또 해드린 거고 신규 편입자 이제 기준 잡아드린 거고 또 13일 1시 51분에 신규 편입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24%까지 올라가고 꼬리를 달아버려요. 꼬리를.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재편입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렇게 해서 이제 13일 날 2시 54분까지 신규 편입자도 10% 꽉. 기존 편입자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10% 꽉.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범위에서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들께 기준점 설정해서 전략 잡아드려서 계속 유무료 다 똑같이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일입니다. 이날도 25%, 24%대까지 올라오죠. 그렇게 돼서 이제 19만 원대까지. 아까 그러면 14만 원, 15만 원 그 라인, 15만 원 전후에서 편입하고 19만 원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날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개장 초에 수주 5조 원 규모 미래에셋에서 보고서 나오고 수주 5조 원 정도 규모를 테슬라 쪽에서 받아올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나오다 보니 갭상승이 이제 크게 나온 거죠. 갭상승. 12%의 갭상승 그리고 8%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칙이라면 이제 4% 밀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 맞아요. 근데 전량 차익 실현 안 하고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이슈가 전혀 없이 움직이는 경우하고요.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경우 또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뉴스가 계속 장중에 나올 수 있다. 이슈가 불거지고 갭상승이 나오고 조금 지나서 이게 왜 올랐어? 혹은 특징주? 그러면 이제 그 뉴스가 송출되고 또 옆에 조그만 신문사가 또 복사해서 자기들 거 있냐 또 송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변동성이 한 번씩 쭉 나와요. 그래서 굳이 10시 이전에는 10시까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그렇다고 마지노선을 안 정할 수는 없는데 되돌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가가 18만 6,200원이잖아요. 얘가 18만 원이 시초가예요. 그리고 18만 5천 원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18만 원을 기준 잡고 차익 실현 범위를 1차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조금 전에. 18만 원을 못 넘기고 있을 때 18만 원을 기준 잡고 요 가격. 지금 가격은 요거. 다행히 안 밀렸어요. 안 밀리고 쭉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린 상태에서 했는데 다시 깨진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쭉 가버렸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그 다음 범위도 안 밀리고 요 가격까지 안 밀리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가 19만 3,600원을 찍어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도 19만 원 이탈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점이 19만 3,600원이에요. 그리고 현재가는 18만 9천 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19만 원 이탈시에 차익 실현합시다 해서 5% 절반, 50% 절반을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요 가격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데 안 밀려. 그러고 나서 다시 고점 찍은 게 19만 8,800원인가요? 24.9. 그렇게 돼서 이제 재차 밀리면 19만 4,800원, 19만 800원에 차익 실현합시다. 그러니까 장중에 직장 다니시고 뭐 하셨다. 그러실 경우에는 차익 실현 안 했어요. 그럼 이 가격으로 차익 실현하십시오. 고점 대비 이제 2% 밀린 겁니다. 24% 전일 대비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절반은 19만 원의 차익 실현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여기서 변동이 막 나오는데 19만 원 공방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차익 실현하기로 했잖아. 전량 매도 얼마에? 19만 원에. 뭐 그 위에서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럼 문자가 4통, 5통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르더라도 일단 4통, 5통. 오늘 좀 더 강세를 띄었죠. 그럼 오늘 강세를 띨 때 편입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겨야 돼. 전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한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거래량 터지면서 강세 흐름을 준다든가. 그게 아니면 일단은 관망인 거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랬잖아요. 오늘 개장 초에는 거래 대금이 좀 실려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300만 주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앞전 고점을 탁탁 넘겨버려요. 그리고 5%까지 막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이 5%에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4조 원을 넘기던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하루에 1,000만 주 이상 막 1,200만 주, 1,300만 주 막 이렇게 1,400만 주, 1,500만 주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을 못 넘기고 딸랑 200만 주, 300만 주 넘겨달라는데 그걸 거래를 제대로 못 싣고 고점을 뚫고 가니까 그러면 관망. 왜? 5% 넘겼을 때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상한가 또 갔던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다시 얘기해서 LNF를 지금 들어간다는 건 욕심 뭐예요? 25%또 수익 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벌써 이미 올라온 거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9월 13일 날 24% 이후에 또 25%.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흐름을 주면 그때 들어가자.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자. 이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매 사인을 이렇게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실패하는 케이스도. 응? 실패하는 케이스는 뭐예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눌려. 거기다가 수급이 좋았었는데 꼬여.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수익 기준들을 이제 전부 가지고 가시고 문나 선생님 뭐 또 다른 분들 주린이 달리자님 뭐 이렇게 그럼 요 가격이 얼마냐면 12만 원대예요 이게.
12만 원대. 망치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장학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5MA, 20MA 주봉 12만 원대. 이 흐름들을 여기가 이제 14만 8천 원입니다. 이 흐름들을 쭉 가지고 가는데 결론적으로 맨 뒷장을 보겠습니다만 캔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죠. 오늘의 기준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제 불과 지난 9월 13일 그러니까 연휴 직전 연휴 직전 이 요자락인 거죠. 요자락. 에코프로 BM 이후에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공시가 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5조 원 수주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13일.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프로그램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재편입을 하고 그다음에 밋밋했기 때문에 추가 편입, 신규 편입이 없고 그리고 이날 기준에서는 잡을 자락을 주지 않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날 기준에서는요. 유지지. 왜?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으니까. 명확해야 되잖아요. 뻥쳐서 거짓말해서 난 여기서 샀어요. 그럼 거짓말이잖아. 거래량 없는데 윤정두가 얘기하는. 그럼 거래량이 있었던 거는 뭐 요 정도 자락이 여기죠. 그럼 여기겠지. 여기 문자 사인 나갈게. 거짓말하고 여기서부터 잡아갔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다 잡았다고 얘기했겠지. 다들. 결론적으로 요 자락의 기준이고 맴돌 때 비중 유지. 다만 연휴 지나고 나서 정리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 당시 기준에 10조 원 수주 거기서 펑.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들어가겠지. 여기는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그 다음 범위 개장초부터 강세를 띄고 움직였으면 좋은데 강보합에서 갭 상승이 뭐 12%인데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12%갭 상승에 8%로 눌렸단 말이에요. 눌리고 나서 다시 눌렸어.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요 비중이 채워져 있으니까 차익 실현 어디서 하느냐 그 고민입니다. 결국은 그 돌려줘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제 18만 원이 시초가고 18만 5천 원 찍고 이날 19만 원대 훌쩍 넘겼잖아요. 19만 8,800원, 20만 원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돼. 자꾸 요 가격을 보고 요거를 잡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에 팔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냥 요거 18만 5천 원 먹고 요거를 여기서 못 팔았다고 18만 원일 때 17만 원대일 때 엉엉엉엉 울고 막 파네 못 파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요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서 밀렸으면 정리해야지. 단 미련이 윤정도도 남아서 그럼 10시까지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계속. 그럼 한 번씩 툭툭 치고 돌릴 텐데 시초가 못 돌리고 뭐 고점 못 돌리면 거기서부터 늘릴 때 그럼 차익 실현 전량하고 돌려주면 땡큐. 또 돌려줬잖아. 어? 그러면 그게 어깨에서 팔려고 했지만 고점 대비 미끄러졌으니 우리는 어깨가 아니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더 갈 수는 있어. 그럼 더 가면 더 갈 때 생각합니다. 그럼 얘만 갈까? LNF만? 더 가면 다른 애들도 또 가겠죠. 그때 들여다. 아시겠죠? 문자 사인은 이렇게 나온다.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 좀 빨리 넘길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흐름처럼 월요일부터 해서 뭐 13일부터 해서 1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13일부터 해서 120% 이상. 1조 이상짜리가. 응? 사실은 1조짜리인 거죠. 1조 수준. 그렇게 해서 9월 13일 날 문나 선생님이 이제 그 전부터 대부 시스터즈 또 위메이드 또 카카오 게임즈 뭐 게임 업체 지인 찬스 이용해서 이제 친인척분께서 게임 업체 관련 종사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업체는 이렇고요, 이 업체는 이렇고요, 이 업체는 이렇고요, 이 업체는 이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신 노트 오픈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많이 다른 분들도 아또 선생님께서도 올해 이제 12월까지 만기신데 옮겨오셨죠. 스페셜 교육방에서. 스페셜 교육방에서 한 20분 정도 옮겨오셨단 말이에요. 옮겨오시고 나서 좋아요. 좋아요. 이하 선생님께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집 머티리얼즈 또 이하 선생님께서도 종목을 잘 잡아내시더라고요. 또 방 안에서 이제 좀 언급이 나오고 시가총액 있는 종목 잘 잡아내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다 VVIP 화면입니다. 이거는 채팅방이 아니고 카톡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들. 결론은 이러한 그 백연옥 선생님도 그렇고 주린열공 선생님, 뭐 예쁜 궁디님, 주린이 달리자님, 뭐 여우아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이 대부 시스터즈가
같은 경우에 수익 발생이 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 이제 매매 사인이 나가지 못했어요. 원래는 나가려고 했으면 월요일 날 나갔어야 돼. 13일 월요일. 혹은 이제 14일 기준 정도. 그 다음날부터 해서는 16일경부터는, 그러니까 14일 날 이렇게 잘 잡아드리고, 그럼 이제 15일 날 잡아드렸는데 16일부터가 이제 단기과일 지정 예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매매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자 사인 드리지 않고 개별 매매. 투자 경고는요, 개별 매매도 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경고인데 단일가 매매는 오늘부로 끝나지 않았나요? 연장되나요?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이게 9만 원 기준이거든요. 샛별형의 기준, 그 다음에 장학형의 기준. 나머지 부분도 이게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첫 거래일에 이제 이럴 때 들여다보실 수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아난티도 이제 뭐 금요일 첫 거래일에 터진 거래량이라 한 번 더 보고 대처합시다 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나와버린 거죠.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첫 거래일, 그러니까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진 첫 거래일 기준 잘 들여다보시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 이쪽 대부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 뭐 아난티 또 지난 금요일 이후에 연속성을 좀 주면서 강세 흐름. 결론적으로 이제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잔치죠. 내일 기준에 이제 단일가 매매가 끝난다 해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개별 매매도 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니까 나중에 이제 조치가 풀리거나 혹은 여타 종목군들 많으니까 교육용으로 복귀 교육 정도만. 얘는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보여드렸고, 이런 복귀 교육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 14만 원이면 언제일 거야? 14만 원이면. 14만 원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24일경쯤 될 수 있어요. 이게 24일. 맞나요? 17일 금요일. 17일 금요일. 그리고 14만 원이면 그 이전이네. 그 이전. 그죠? 13일 기준이었나? 어찌됐건. 기준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200만 주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200만 주면 얼마야? 3천억 이상 터지잖아요. 이게 17일 기준이 맞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17일 기준에 이제 24% 이렇게 올라올 때 기준인데, 2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우리가 기준 거래량 200만 주를 설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9시 10분까지 10% 그러면 20만 주. 여기는 40만 주, 6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자, 거거 한번 합시다. 거거.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물 좀 마시게. 예? 거거. 채팅방에 거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이러한 자료, 한 장짜리가 아니라 여러 장이 있어요. 원래는 9시간짜리 이상의 교육 자료인데 압축해서 여러분들께는 한 16, 17페이지짜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 1, 2, 3, 4탄 있고 거기 뒤에 종목별 동영상도 있어.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거거. 그리고 우리 직원분께서는 동영상 거래대금 강좌 4개 있잖아요. 그게 어떤 종목의 강의였는지 그것도 같이 좀 나중에 종목 찾아서 이름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거거. 저 물 좀 마실게. 거거. 그리고 엄지척이 오늘 좀 별로 없어. 엄지척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지 엄지척이 별로 없어. 거거.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주세요. 거거. 거래량 거래대금 자금 주세요. 자료 주세요. 거거.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죠. 늘 띵동 소리 나야지. 이렇게 돼 있고. 거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띵동 소리 난 게 이제 대부분이 다 교육 3개월 직장인 문자 기준. 자, 거거. 자,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0만 주에 이제 10% 9시 10분 기준에 얼마예요? 20만 주 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시초가고 20만 주 넘기면 여기서부터 편입 기준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20%, 24%까지. 9시 반까지 20%니까 얼마? 40만 주인데 40만 주 넘기죠. 10시까지는요. 30%니까 200만 주 기준에 30%는 얼마? 60만 주 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보여드리는 거냐면 내일도 이렇게 종목을 2,3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압축해서 드릴 거예요. 그게 뭐 무조건 그 다음날 뭐 폭등 나오고 대박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9월 14일 날 LNF 400만 주 잡아드렸고 데브시스터즈 200만 주 잡아드렸어요. 13일이 상한가 갖고 13일이 24% 올라온 거예요. 이 기준 거래량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SKC도 여기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없던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주 마찬가지고. 응? 그리고 다 시가총액 지금 대부분이 다 1조 이상짜리고 마찬가지로 데브시스터즈 250만 주. 그러면 그 다음에 250만 주를 드렸다고 치면 다시금 계산해 볼까요? 250만 주.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250만 주면은 25만 주, 50만 주, 뭐 그렇게 되겠죠? 25만 주인데 조금 못 미쳤어. 안 살 거야? 뭐 안 사실 수 있어. 그 다음에 50만 주인데 조금 못 미쳤어. 왜냐면 20% 50만 주니까. 그럼 안 사실 거예요? 뭐 안 사실 수 있지. 그 다음에 25만 주 대비해서 여기는요. 75만 주인데 넘기죠. 그럼 여기서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고 나서 24%까지. 눌림목 나올 때 이제 손절 범위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잡아갈 거냐? 이 내용의 자료를 다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유자락에서 저 캔들 크기 한번 봐보세요. 다 오르는 걸 왜 주냐? 그 기준을 계속 올라가죠. 저게 이제 9만 원에서부터라는 거예요. 9만 원에서부터. 셋배령. 그 당시에도 다 오르는 걸 왜 주냐가 됐겠죠. 이 당시에도 다 오는 걸 왜 주냐.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부터 바꾸셔야 되고 조금 전에 방송 끝나고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종목 하나 줘보세요. 내가 종목에서 수익 좀 나면 내가 가입할게. 가입 안 해도 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어디 무슨 뭐 윤정도를 어디 여러분들이 제 머리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윤정도는 주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기본 상식도 되게 없어. 되게 없어요. 응?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산업 종사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 쪽에 이제 뭐 LG화학 CEO 역임하셨던 LG 그룹의 고문 저희 연세가 뭐 어마어마하시죠. 거의 뭐 80 다 돼가시니까.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스코 구매 담당 이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뭐 정치인 누구라 그러면 알만한 분의 뭐 보좌관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별의별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들의 지적 능력을 제가 쫓아가지는 못하죠. 다만 주식만큼은 특히 이제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준의 시세 본출 부분은 또 여러분들을 20년 이상 멘토링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주식 분야의 뭐 유료, 무료 회원분들 기준에서의 커뮤니티 그 기준에서는 제가 머리 위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어디서 종목 하나 줘봐. 무슨 뭐 윤정도 어디 시중에 뭐 어디 많은 꼬맹이들처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 안 돼요. 어딜 가서도. 그 마인드부터 고치셔야 돼. 바꾸셔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연구원이나 직원들 중에서도 직원들이 아니라 연구원분들 또 외부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가끔씩 이제 뭐 선배님 조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난치지 마라. 종목 하나 추천해서 대박 나면 회원가입 시키겠다고 뻥치지 마라. 응? 일반 회원님들이 바보 아니다. 물론 현혹돼서 가입하는 경우 있어요. 종목 쫙 뿌려놓고 대박 났죠 하고 뭐. 윤정도도 그런 부분이 있지. 뭐 후성 올려놓고 대박 났죠 막. 응?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 하나 주면 내가 수익 나면 들어갈게. 그러면 한 번만 줘야 돼. 계속 줘야지. 계속 줘야지. 오늘 한 100분 새로 이제 또 들어오셨고 내일 방송하면 또 200-300분 또 들어오실 거고. 그럼 그분들한테 계속 공짜 종목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짜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고 하여간에 종목 이거 매수하세요 뭐. 그럼 뭐 하려고 유료 가입하나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는데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종목 다 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요. 조금 전에도 뭐 데브시스터즈 보셨잖아요. 또 RNF 보셨잖아요. 개장 전에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데 누구는 사고 누구는 못 사. 그게 신뢰도의 차이예요. 신뢰의 차이.
예? 아니 내가 쫓아다니면서 아까 종목 하나 내놔봐 하는 분한테 쫓아다니면서 이거 제발 좀 사주세요. 수익 좀 제발 내줘서 가입 좀 하세요. 이러고 다니까 참 진짜 분명히 오픈해드렸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매매를 서로가 못하는 거예요. 과금하신 분들은요. 종목이 오픈되고 문자 딱 와. 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과금하고 이런 종목 매매 사인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으니까 매매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거기서 손익이 발생되겠죠. 항상 뭐 수익만 낼 수 있나? 그럼 제주도 땅 우리가 절반 이상 살게? 윤정도 회원이 수십만 명 있어요. 수십만 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뭐 하려고 과금을 하고 계속 계세요. 독립하셔서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전문가로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야 종목 하나 줘봐 내가 수익 나면 가입할게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배우고자 할 의지도 없는 거고 또 주식 배워서 뭐 되나? 응? 그럼 서로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신뢰고 뭐고 나는 뭐 내 돈은 아까우니까 그냥 종목 하나 줘봐. 야 너도 하나 줘봐. 너도 하나 줘봐. 그러고 수십 종목 샀다가 이 녀석이 좀 잘 맞추는데 얘한테 한번 슬쩍 가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계좌는 벌써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그 마인드 바꾸십시오. 마인드 바꾸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도 오픈을 해드리고 뭐 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쉽진 않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매매할 거야? 변동성이 오늘도 장중에 20몇 프로 올라갔었네? 그럼 쭉 밀려 한 10%까지 내려와. 그러더니 막판에 또 와. 솔직히 감당 안 돼.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국전약품을 매매할 수 있느냐? 못한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라 그래요. 투자 경고만 아니면 보여질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눌림에 또 잡았어요. 또 가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9월 6일인가요? 이럴 때는 투자 경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고 변동이 나오는데 아주 이쁜 그림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분봉에서 이렇게. 손절범위 안 주고 차익 실현범위 안 주고 그냥 계속 땡겨주는. 이러면 땡큐한 거죠. 운전 잘하는 친구 잘 만난 거지. 근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 수익 못 내. 냅뒀더니 가더라. 뭘 믿고 냅둬. 전화해봤어? 이 친구하고? 주가 만지는 친구하고? 이게 뭐 기관이 만지는지 개인이 만지는지 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기관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서 들어와요? 액티브 펀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규모의 운용사라든가 일명 자문사.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려요. 차익 실현 구간, 편입 구간. 그러니까 편입 구간 기준에서는 손절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죠.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12,000원대란 말이에요. 12,000원. 12,000원 전후의 기준. 그러면서 이제 이 분봉의 기준, 얘는 참 재밌게 움직인 거죠. 거래량 빵 터져줬어? 오케이, 땡큐. 그리고 손절 범위를 안 줘. 그리고 또 한번 거래량 터뜨려서 여기서 봤어? 오케이, 땡큐.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는 걸 확인했는데 물량은 못 샀었어. 근데 밀려 내려갈 땐 저는 못 산다 그랬죠.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거래가 터트리면서 돌려? 그럼 요 고점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제 11,000원 미만이 된다는 거죠. 아까 보실 때 어때요? 12,000원 상한가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아주 이쁜 그림 준 거예요. 얘는. 이 당시 기준에. 근데 냅뒀더니 지금 현재 이제 오늘 16,000원 공방인가요? 냅뒀더니 16,000원 가더라고. 윤정도 거짓말할까? 다른 친구들처럼 대박 나셨죠? 우리 이거 11,000원을 갖고 16,000원이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지금 이렇게 돼 있나? 셀트리온 2017년, 2018년 고점 딱 찍고 얼마 밀려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70% 밀립니다. 냅뒀더니 코로나 터지고 다시 가? 결론적으로 이제 국전약품의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공시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있었으니까 움직였겠지. 근데 공시는 없어. 응? 오늘도 이슈가 있었으니까 움직였더라도 공시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응? 다음 주, 뭐 내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거래량, 거래대금만 놓고 보고 난 투자 경고에도 매매하란다. 금융당국이 투자 경고라고 주의를 준 거지 매매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냐.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명확하게 보시고. 아시겠죠? 2천억 이상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 기준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캔들 기준에 도수자료 지금 통으로 한 권 다 올려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캔들 한번 보시고 이게 수익이 나야 재밌어서 캔들도 저 계속 보는 거지. 그죠? 뭐 요 기준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수반돼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움직임 나올 때 지난 금요일 날 움직임 나올 때랑 오늘 그 기준에서의 거래량은 앞전에 거래대금에 못 미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서의 매매 기준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메이저들 일부도 손도 안 대는 겁니다. 저런 수익이 나니까 이런 그 공부에 대한 희열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는데 하나도 뭐 없어 봐. 여기 지금 이제 가려놨는데 나중에는 그 무료 방송에서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미소 선생님께서 이제 무한수익 선생님이세요. 무한수익. 제가 알기로는 맞을 거예요. VVIP 방에. 그렇게 해서 왕망 쳐보셨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최고 좋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면 제일 최고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페셜 교육방 오시면 혼자 무료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시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문나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무한 수익 선생님께서도 같이 요즘 뭐 문나 선생님이 다 올려놓으신 거고 토마토 선생님, 놀파파 선생님 여기는 이제 누구시죠? 무한 수익 선생님 다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자료를 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윤정두가 자료 준다고 그러고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재 다 드리고 자료를 다 드리는데 전부 이렇게 자료 출력해서 노트에 붙이시고 이 열정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공부하면 대박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수익이 나서 야 진짜구나. 장학형, 잉태형, 샛별형이 뜨면 대부 실서주 아까 샛별형 뜨더니 대박나더라. 야 윤정도 자꾸 석별형 떴는데 왜 못 팔게 하지? 난 팔아버릴 거야. 이야 시간별로의 거래량 대박이구나. 무한수익 선생님. 이 강의를 2021년 8월 17일부터 추가적으로 해드린 20시간 강의를 전부 복귀 교육해놓고 전부 우리 토마토 선생님께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옮기셨나 그러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내일이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 뒤에 이제 그 수치 있으신 분들이 다 유료 회원 만기 날짜이신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수익 좀 내실 수 있게. 전화번호 여기 나오니까 아까 이거 앞부분을 설명드렸고 전화번호 나오니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또 이 자료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완벽하게 가봅시다. 완벽하게. 회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문자, 소문자부터 해서 내용부터 해서 여기는 왜 없어? 99만 원짜리만 있고. 그죠? 이왕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부터 해서는 이제 기준 거래량만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다 노출된 거고 여러분들이 야, 다 오른 거 좀 뭐하나 또 이런 기준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서 이제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공지를 저도 봐야 돼요. 장 끝나고 바로 이제 방송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대금이나 또 장 끝나고 나서의 뉴스나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는 별도로 또 올려드릴 거고 내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공덕동 삼돌이 선생님께서 이건 여기는 뭐예요? VVIP 방이라고 그랬죠? 이건 라이브 채팅방이에요. 목표가 77,000원이라고 했는데 계속 유효한지요. 왜 이리 많이 올라갈까요? 근데 올려드렸어요. 아닙니다. 82,000원.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넘겼어요. 그래서 9만 원대로 잡아드렸어요. 9만 원대. 근데 오늘 이제 또 넘긴 기준의 흐름이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전략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는 지금 현재 발송을 안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서 뭐 개별 기준 잡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일단 어찌됐건 그 대주전자재료 9월 6일 가격이 73,000원. 근데 그 이전에 이제 6만 원대에서부터 들여다봤으니 77,000원이 목표였겠죠. 그리고 나서
가격 올려드리고 그리고 쭉 뻗어 올랐다가 이렇게 됐어요. 횡보. 그리고 이제 이 변동폭도 만만치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양봉, 추가 양봉. 내일 기준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300만 주 잡혀 있는데 금요일 날 못 잡아드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목요일 날 눌리고 금요일 날 강보합권 출발인데 300만 주만 돼도 2천억 넘기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왜 기간도 좀 걸쳤기 때문에. 또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간만기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24일 날 장중 전략 잡아드린 거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목표주가 설정 보면은 지금 가격 대비 뭐 한 10% 위쪽으로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뭐 대주, LN, 뭐 바이오냐 다 짱이네요. 응? 근데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못 지키시거나 음봉 또 꼬리 명확하게 못 지키시면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오늘 급나겠죠. 그 변동성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안 돼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대주전자재료 이제 다른 분들 이런 수익 기준 뭐 24일 날짜에 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범위인데 이거 보시면은 망안에서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립니다. 지나고 난 건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73,000원대입니다. 밑에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73,000원대의 대주전자재료 요 녹화 방송 요거 올려주세요. 자료하고 같이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기준에는 이제 300만 주가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거래량이 이게 한 400만 주대 거래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70% 해주면은 내일 기준의 거래량 부분은 300만 주대로 다시 설정을 해도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3천억 이상이 되죠. 오늘 10만 원을 넘기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10만 원 넘기고 마감된 거죠. 뒤에 또 있나요? 없죠. 그럼 10만 원 넘기고. 그래서 이 10만 원을 넘기고 10만 2,500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새로운 파트의 흐름입니다. 지금 갭이 나와 있고. 그래서 300만 주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점 인식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고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버슈팅이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가팔라서 싫다.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줘라.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제 다시 발굴해서 들여다보면 되겠죠. 대주전자 재료의 기준에서는 300만 주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수익 계좌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동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작년 기준에 이제 손익금액 6억 5,700. 뭐 보시면 두산중공업에서는 막 5억 6천 129%씩 어마어마한 뭐 수익이 발생돼 있으시기도 했고 계좌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수익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네이처셀은 문자 매매 사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넥스사이언스도 한 번인가 나갔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야생화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이제 야생화 선생님께서도 지금 만기가 내년 하반기신데 뭐 이건 개별 매매 기준으로 수익 내신 거예요. 개별 매매. 그리고 또 동 선생님 덕분에 넥스사이언스의 수익도 이렇게 좀 올려주셨고 그리고 압박님 조금 전에 이제 압박님 계좌 있었잖아요. 밑에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압박님 계좌 오늘 것도 여기다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와 삼성전기 1년 기다렸더니 100% 수익 내네. 비중이 이제 우리가 삼성전기가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매도 사인 단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고점 대비 많이 밀리긴 했는데 아마 뭐 개별 매매에서 일부 차익 실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뭐 개별 매매로 차익 실현 좀 하셨더라고요. 절반. 주식수가 얼마나 그랬더라. 하여간에 요거 이제 합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되더라고요. 절반 7천만 원 차익 실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 물량의 기준. 그다음에 하서부덕 선생님께서는 1월 22일 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펜트하우스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결국 펜트하우스 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합류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또 수익 기준 잘 잡아가시고 계시고 키루스님 같으신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34% 수익 이거는 HMM에서 그리고 69%의 수익은 이거 어디에서 낸 거예요? 카카오에서 16만 5천 원에서 그다음에 계좌 수익 246%는 연간 결산. 보시면 1년 결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식하신 지가 한 3년, 4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익 내시고 이런 후기를 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 재미나고 신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뭐 독립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교육받으실 때 기준. 2020년 4월 뭐 이럴 때 교육받으실 때 기준. 교육받으시고 벌써 이제 혼자 스스로 매매가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키루스님께서 이제 다 적어 놓으신 건데 1탄부터 5탄까지 교육 신청. VVIP 회원이신데도 과금을 해서 들은 거예요. 무료로 안 해드려요. 다 과금을 하시게끔 해드리지.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주도업종군에 대한 편입의 기준, 또 뒤늦게 이제 VVIP 가입했지만 어찌됐건 246%의 지난해 계좌 수익, 또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네이버 같은 경우 19만 원의 편입 기준,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네이버 작년에 이미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 범위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요거 지금 한번 올려드리세요. 방안에 무한수익 선생님 수익, 조금 전에 미소 선생님이시죠. 무한수익 선생님, 한국 BNC 이거 같은 경우도 추가 급등. 와우, 부럽죠. 저도 부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수익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소라는 필명으로 일반 방에서 또 정보도 올려주시고, 문나 선생님 것도 추가 잡아주시고, 오늘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입금으로 1억씩 1억 4,300이 남아 있으시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만큼 수익 냈다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그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12조짜리 25조 올라가는 11거래일 만에. 또 대부시스타즈 이런 종목에서. 또 서브계좌에서의 LNF, 대주전자재료, SK바이오사이언스, 서브계좌에서의 수익. 이 수익들을 시가총액 1조 또 12조, 25조까지 올라간 종목의 수익을 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문자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권해드리는 거는 문자 이벤트도 괜찮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요 기준에 VVIP 방에 오셔서 수익을 내세요. 그러니까 문자반 체험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드리는데 스페셜 방에서도 많이 이제 넘겨져 오신 상황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넘겨서 이제 기준 거래량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이제 대주전자재료 얼마였어요? 기준 거래량 300만 주 잡아드렸죠. 오늘 후성이 2천만 주가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 곱하기 80%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1,600만 주. 1,600만 주 기준 3천억을 넘겨요. 3천억 넘기면은 이제 내일도 거래대금 순위 10위 안에 들어올 겁니다. 10위 전후 정도. 10위 전후 정도. 내일도. 3천억이면 10위 전후. 여기 이제 뭐 3천억이면 여기인데 충분히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주가 아닌 1,500만 주만 설정을 해도 거의 뭐 4천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1,500만 주 이상이니까 거래 더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정도. 그럼 24,000원, 25,000원 정도 지금 목표주가 잡고 있는데, 25,000원 목표주가 잡고 있는데, 고범이 25,000원이라고 했을 때 1,500만 주면은 거의 4천억 정도면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5위 전후에 놓여지면은 모든 시장 관심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오버슈팅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프리미엄 좀 붙어 있어도 평균 단가 대비. 기준 거래량 얼마? 1,500만 주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 부분 이제 빨리 넘기는데, 빨리 넘기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하 선생님, 9월 6일자에도 후성, 오늘도 일진 머티리얼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부분 놓고 보실 부분이,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자가 못 나갔는데 아쉽다, 아깝다 한 부분이, 이게 이제 올려드린 게 이게 17,000원대, 18,000원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이제 15,000원대 기준인데 주가 올라가고 나서요. 그럼 1,500만 주까지 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1,500만 주 그러면 이제 2천억 넘기니까 1,500만 주에 10%면은 9시 10%죠. 150만 주. 못 미쳤어. 그럼 여기서는요. 20%인데 300만 주보다 월등히 터졌죠. 여기서 여기 넘겨지는 과정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장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 듣다 보면은 장중에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체결 강도 나오고 하는 종목을 뽑아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3천만 주까지 이제 거래량 상향시켜 드리고 이때 이제 뭐 후속만 있나요? 9월 7일 기준에 아직까지는 이때 이렇게 보고 있었고 대주전자재료, 국전약품도 여기 있죠. 이 수익 범위들 다 잡아내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점을 좀 봐야 돼. 빨리 넘긴 다음에 오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27일이죠. 27일 기준에 요자락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빵 터집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터져요, 그죠? 13시 탁 넘어가면서. 여기서 터지고 나서 요자락이 28,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자락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요? 1시 50분 뭐 이렇게 되겠죠.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놓쳤다 치더라도 요자락. 거래대금 또 터지고의 흐름. 근데 이 거래가 터지는 기점에 누가 들어오냐면 NH창구하고 한국투자증권 쪽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프로그램 쪽으로 추정이 된 흐름이었습니다. 5분봉에서 다시 보시면은 1시 넘어서 빵 터지죠. 매도했던 프로그램이 싹 바뀌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려지고 얼마나 땡큐합니까? 근데 여기를 놓쳤다고 쳤을 때 그럼 그 다음 범위가 얼마나 땡큐해? 28,000원 여기서. 이걸 매매 사인을 안 잡아드렸어 오늘. 근데 라이브 방송 이걸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 라이브 방송 회원이 가장 많은데 사실상.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벌써 다 발생돼 있었고. 거래대금 뭐 손가락 안에 꼽혀 있었고. 4위까지 올라왔죠, 거래대금. 응? 일봉. 자,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도가 33만 7천 주까지 매도했어요. 언제까지? 12시 54분, 55분. 33만 7천 주.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17만 주. 1시 반에. 예? 순식간에 50만 주를 산 거예요. 50만 주를. 말이 50만 주지. 100억이잖아. 적지 않아요. 그 이후의 흐름이 잠시 매도가 나와서 주춤. 아, 이건 뭐야? 참 변동성 따라잡기 힘드네. 예?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 다 봐야 되는데. 그러더니 다시 40만 주까지. 그럼 얼마예요? 거의 80만 주 산 거죠. 이게 53만 주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던 게 다시 이렇게 또 미끄러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한투하고 NH가 매수 매도 뭐 장난 아니게 거래를 터뜨리고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밀려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때리고 이게 53만 5천 주까지 형성이 됐다. 53만 5천 주. 2시 22분까지. 그러더니 또 올라오는데 또 때려. 결국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가격 기준은 아까 이제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28,000원에 프로그램 수급이 한 50만 주 이상 개선되고 또 다시 한번 눌려서 돌릴 때 그때 한 80만 주 들어왔을 때 그때 한 28,000원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공대님이 1시 반 그게 이제 24,000원에서 28,000원 차이입니다. 24,000원에서 800원 차이. VI에 걸리고 나서도 이제 좀 밀려 내려갔다가. 그래서 전략 기준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무료방에서도 이제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라이브 방송은 그 전에 이제 24,000원, 800원 보시고 계신 거고 또 개장 초에 오늘 기준에 개장 초에 후성 거래량만 실리면 들어갑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게 1시 넘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좀 아쉬운 거죠. 응? 라이브 방송 보시고 계신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 VVIP 회원님들이 다 듣고 계신데 지금. 결론은 이제 무료방이든 유료방이든 일정 범위는 확인이 됐다, 검증이 됐다. 뭐가? 윤정도 실력이. 그거 말고 후성의 이 모든 흐름을 보면서 프로그램 쪽의 흐름까지 보면서 33만 7천 주 매도가 나올 때는 못 움직이는구나. 금요일 날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에 손바뀜이었는데 윤정도는 손바뀜이라고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이게 50만 주 들어온 거라. 그리고 눌리고 다시 거래 터질 때. 거래 안 터지면 죽는 거예요. 또 거래 또 터뜨리고 28,000원 넘길 때. 1시 반이 여기에 예쁜 공대님 올려주실 때가 여기. 요거를 맘먹으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익이 낮다. 28,000원에서 23,000원까지의 10% 수익이 낮다. 시가총액 1조 이상 2조짜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다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겠어? 다 들어오지. 구성 얼마? 내일 1,500만 줍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내일 기준 거래량 얼마야? 250만 주. 적어놓으세요 다. 내일 다시 복습해 드릴 거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내일 250만 주인데 시간에서 좀 늘렸어요. 그리고 대형주가 이제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기준 거래량 설정해 놓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향후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오늘 11시 23분에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96,000원대, 95,000원대까지인가요? 밀려 내려갔었죠. 그러고 나서 돌린 게 다시 99,000원. 결론적으로 오늘 그 일진 머티리얼즈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적은 물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9만 주라는 게 적지 않은 물량의 매도입니다. 그 물량이 급격히 축소가 됐어요. 그죠? 급격히 축소가 됐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이하 선생님께서는 잡아내셨고 개장초에 예쁜 공대님 설정해놨고 그러니까 꼭 이게 프로그램 쪽하고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나갈 수도 있고 국장약품 이런 건 뭐 프로그램 수급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왕이면 외국 기관의 수급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널 매수 사인 나왔죠 사실상. 그리고 여기서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도에 사실은 이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때 기준에서 예쁜 국민님 같은 경우 9시 14분에 편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9만 원 초반? 이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눌릴 때 이 정도 범위에 이하 선생님께서는 93,000원 요 자락에서 편입이 되신 거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제 요 거래량이 터질 때가 프로그램이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에서는 여기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장 초에 요 자락에서 그 다음에 이하 선생님 요 자락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략 잡아드리고 95,000원대까지 내려왔던 부분에 종가 부분은 98,900원까지 올랐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는 살짝 눌렸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수급 논리 이런 부분을 마저 놓고 보시고 월봉이나 주봉에서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아요.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와 있는 상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0만 5천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식 그 거래량 내일 기준에 얼마? 250만 주. 마케팅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이 거래량을 설정해드려도 재미가 없죠? 수익이 나줘봐. 얼마나 재밌는지. 신세계를 가는 것 같이.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장중에 이렇게 교육해드렸잖아요. 이걸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유료에도 올려드리고 무료에도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250만 주 기준 잡으시고 누구는 이렇게 일찍부터 또 누구는 이렇게 93,000원에 91,000원, 2,000원, 3,000원에 그렇게 해서 5% 대형주에서 시가총액이 이게 4조, 5조 뭐 하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수익 기준 뭐 이것도 빨리 넘길게요. 뭐 이거 보면 뭐 하겠어. 배만 아프시지. 넘기고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뭐 더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계좌 부분도 빨리빨리 넘기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전화번호 얘기할 때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우리 그 채팅방에도 올려주셔야 돼요. 그 서포트하는 분들이 올려주셔야지. 일로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아침에 돼서 또 나 급하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간에 등록해 놓으시고 내일 개장 전부터 대처해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아난티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내일 기준 잡아드리고요. 엄지척이 너무 적다 오늘. 47개가 뭐야. 엄지척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셨어요. 새롭게 들어오셨고 오늘 문자 나간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주력 포트폴리오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주력 포트폴리오 동영상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그래도 주말 사이 한 10분 이상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스페셜 방도 그렇고 보시면서 전략 기준 잘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뭐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은 문자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출돼 있던 종목군들 위주였어요. 그리고 신규 종목은 오늘 신규 종목이 2종목이 있구나 그래도 신규 종목 이렇게 2종목씩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기존 종목 위주에서 전략 잡아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뭐 성과물들이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도 가지고 가고 우리는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이제 에코프로 LNF는 차익 실현했으니까 에코프로 BM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CIS 뭐 이런 쪽 캠트로스 뭐 이런 쪽의 기준은 또 효성 첨단 소재 또 후성 이런 쪽의 기준은 이번 주 그러니까 월말 효과 부분 한번 보든지 하고 해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면은 좀 빠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나면은 또 여유가 생기죠. 주력주 이외에 뭐 주기 관점에 수익 종목 업종 대표주 몇 개 있는 거고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변동성이 나오면 아난티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뭐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손실폭으로 접어들어 있어서 손실 작지도 않고 또 이제 추가 편입은 안 하고 10% 들어가게 되는데 5% 딱 편입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상황 봐서 이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래만 터진다면야 뭐 단가 낮춰서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략 그렇게 잡을 거예요.